네,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윤도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 마무리 해놓고, 조금 바쁜 일들을 젖혀놓고, 이제 밤에 이제 조금 한가로운 시간에 너무나 편한 옷을 입고, 네, 여러분들께 또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알려드릴 팁과, 공유해드리고 싶은 어떠한 특정 타이틀을 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저녁에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프리하게 입어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개인 방송을 켰냐면, 자, 이제 곧 있으면 2018년 무술년이 어느덧 마무리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무술년 2018년이 마무리가 되면서 2019년 기해년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가 저 개인 방송과 청기누설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게, 범말개는 범띠, 말띠, 개띠는 이제 무술년의 삼재로 끝났고요. 내년에 이제 기해년에 찾아오는 삼재가 뱀띠, 닭띠, 소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기누설에도 아직 방영은 안 됐지만 이제 띠별 내년 운세를 또 제가 브리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띠별 운세를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2018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2019년 기해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통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좀 기쁘기도 하고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기쁜 이유는 또 다른 해에 내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를 맞이할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되지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어떤 좀 슬픈 것도 있어요. 자, 내년 2019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이번 연도를 정말 1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삼재지만 매년 매년을 정말 삼재처럼 힘들게 2018년도 마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들 바쁜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분들, 또 바쁘게 송년회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또 가슴 아프게 슬프게 천의 고아처럼 외롭고 정말 짠하게 한 해를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참 가지각색으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될 텐데, 자, 윤도령이 생각하는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 오늘부터 지금부터 또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삼재였던 분들은 대부분의 삼재에 나가는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삼재 판란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숨 조금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2018년이 끝나고 우리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들 송년회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새해를 맞이를 할 때는 제아의 종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저기 속초나 정동진 쪽으로 가서 이제 새해 첫 뜨는 태양을 보면서 해맞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속인들만 해맞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정동진이나 속초 쪽으로 가서 해맞이를 하시러 일부러 기차표를 끊고 그쪽에 가셔서 이제 해돋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2018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정말 많이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들이 많았겠지만 2019년을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기분으로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속인들은 해맞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연 1월 1일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당에서 어떤 제를 지내고 맞이를 지내냐, 그것은 아니에요. 정동진이나 속초 쪽에 해가 뜰 수 있는, 해돋이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미리 가서 해돋이와 해맞이를 받고 한 해 시작하는 태양에 떠오르는 그 기운을 몸소 느끼고 또 그곳에 앉아서 작게 맞이를 올리고 용왕에서 작게 맞이를 올리고 산신에서 작게 인사를 드린 후에 해돋이 해맞이를 우리가 몸으로 받습니다. 기도를 해서 한 해에 지나갔고 혹은 또 지나올 것 같은 그런 많은 얘기들을 신께 고하고
또 해맞이와 해돋이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내 법당을 찾는 손님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무속인 만신 윤도령의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해돋이를 받들죠.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으쌰으쌰 2019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에 해돋이가 끝나고 나서 양력 1월 1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후에 또 찾아오는 게 바로 정월 대보름이에요. 음력 15일을 얘기를 합니다. 1년 연중에 가장 큰 보름이자 또 옛날에 강강수월래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바로 그 정월 대보름. 옛날 분들은 강강수월래도 했지만 우리 그거 알죠? 아마 30대 분들은 저랑 세대가 비슷해서 아실 거예요. 30, 40대 분들은 깡통에 불 붙여가지고 돌리고 횃불 돌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월 대보름에 진행하는 어떤 행사와 또 추억인데요. 정월 대보름에 무속인 분들이나 우리 같은 만신분들이 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는 바로 방생입니다. 이거는 무속인 분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절에서 스님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방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물고기 혹은 바다에 사는 고기, 자라, 거북이, 미꾸라지 등등 어떤 어류를 우리가 사서 방생을 희망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신도분들 손님분들 신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방생을 우리가 시킵니다. 계곡이나 강 그리고 바닷가에 구매한 물고기를 이 사람들 몫으로 다 정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잡혔던 물고기를 우리가 사서 이제는 잡히지 말고 용궁에 용왕님한테 내 염원에 내 뜻을 담아서 바다 깊숙이 혹은 강 깊숙이 살아서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용궁에서 용왕님한테 내 뜻, 내 염원을 잘 담아서 보내줘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방생을 보통 절에서는 거북이나 자라 같은 것들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지껏 배웠던 것도 그랬지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를 더 많이 활용을 했어요. 미꾸라지면 선생님 너무 진짜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크기를 볼 게 아니야. 생존 확률을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인천에서 방생을 했던 적도 있었고 저기 우리 울산에 문무대학로 큰 바다 동해바다에 방생을 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서해바다와 동해바다에 방생을 했을 때도 정말 큰 물고기 저도 자라를 해봤고 거북이도 해봤고 또 큰 대형 대어도 방생을 해줘 봤는데 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사가지고 방생을 하잖아? 그러면 도로 저기 옆에 수산시장에 잡혀와. 방생해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잡히는 물고기들은 그곳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만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방생을 해줘도 금세도 잡힌단 말이야. 바로 그날 잡힐 수도 있고 일주일 안에 잡힐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또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염원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작다면 작고 비싸면 비싼 물고기와 자라와 거북이들을 구해서 방생을 해주는데 또 잡혀버리면 참 가슴도 아프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 풀어주는 곳도 미꾸라지는 바다가 아니고 강 같은 곳에서 우리가 풀어주기도 하지만 미꾸라지는 여러분들이 특성을 보시면 알 거예요. 땅을 파고들어서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말 그대로 미끄러워서 잡아도 놓치기도 힘들고 강가에서 요즘에 미꾸라지를 낚는 분들이 많이 없고 생존 확률이 일반 어류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량으로 막 퍼주는 거야. 우리가 방생을 할 때도 너 한 사람이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 이렇게 방생을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미꾸라지 몫을 대어만큼 큰 어류만큼 크게 담아서 방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들이 풀리면 바로 땅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바닷가에 사는 어류에 비해서 방생에 다시 낚일 확률도 굉장히 적고 또 크게 우리가 방생을 해주다 보니까 또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월대보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행사들에는 이제 방생이라는 타이틀이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드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초반에는 그렇게 해요. 해돋이와 방생, 정월대보름을 맞이를 해서 음력으로 1월, 2월은 우리가 그렇게 염원을 담아서 하늘을 비는 첫 시작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힘차게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첫 시작이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흐름이라는 자체가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내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이어간다고 하면 또 2019년에는 또 앞으로 내가 좋은 정성과 좋은 마음과 좋은 뜻으로 행위를 내비쳤을 때 또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직 해보신 분들이 없다고 하시면 나중에 윤도령이 처음에 새해에 맞이를 올릴 때 신청하실 분과 방생을 할 때 신청하실 분들을 따로 방송으로 또 공지를 올릴 건데 법당에 저희 법당에 늘 찾아오시는 신도분들이나 항상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가족들은 꾸준하게 제가 해드리고 있지만 또 이걸 여지껏 모르고 계셨던 분들 놓치셨던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동참을 받으셔서 같이 2019년에 행사를 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삼재에 대한 어떤 준비와 맞고 가야 되는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19년에 대한 어떤 준비 2018년에 대한 마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팁 드리고 소통을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난히 좀 추웠어요. 유난히 추웠고 앞으로 또 더 추워질 건데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윤도령이야 열이 굉장히 많아서 한겨울에 기도를 가도 반팔 입고 기도를 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또 일교차가 크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하면 또 감기에 금방 걸리고 또 독감 유행이잖아요.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길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힘차게 2018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윤도령과 함께 2019년 밝게 기분 좋게 힘있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을 굉장히 힘들게 슬프게 어수선하게 보내셨던 분들 아직 기회는 많고 시간은 많으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제 방송 보시고 으쌰으쌰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윤도령이었습니다.